오늘이랑 내일은 이제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 기출풀이랑 그리고 예상 문제 뭐 이런 것들 좀 볼 텐데 오늘은 일단 기출풀이 문제들만 다 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2회차, 3회차에 걸쳐가지고 할 건데 내일은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2회차로 끊기에는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2회차로 하기에는 넘어가고 또 3회차로 하기에는 좀 많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은 내일 조금 풀로 그냥 2회, 3회 연속으로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으시면은 조금 빨리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공부는 좀 어느 정도 되어 계신가요, 지금? 지금 이제 정리하고 계신 진짜 잘 먹겠습니다. 힘이 나네요. 그쵸, 오늘 날씨가 좀 덥죠. 오늘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거의 HS 코드처럼 암기처럼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몇 가지 쓰는 거 다 그런 형식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서 그 수입 수량 제한 조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외국환거래법보다는 그래도 대외무역법은 좀 문제가 나쁘진 않게 괜찮게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좀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지 다 작성을 하실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암기를 좀 빨리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암기를 좀 빨리 들어가셔야 되고 아직까지 뭐 정리하시는 거는 이제 11월, 12월 딱 2달 걸쳐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 정리하시고 그리고 1월부터 이제 열심히 또 암기, 지금도 물론 암기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계속 8분의 1 범위로 이제 11월, 12월 달에 우리 신도별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때 좀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시고 1월부터는 정리한 내용을 이제 무한 반복 계속 암기 이렇게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먹게 되네요. 오늘 오전에도 수업 있으셨어요? 아, 관세법 수업 있으셨어요? 아, 이제 종강하신 거죠? 오늘 종강하셨고. 이제 전 과목 다 종강을 하셨네요. 대외무역법은 뭐 새끼 과목이니까 외국환거래법도 그렇고. 관세법 수업할 때 환특법도 같이 들어가나요?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같이 그냥 관세법 영역 하에서.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대외무역법 이제 점점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2010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제가 강의 시작했을 때만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정말 없었거든요. 10년치도 안 됐었는데 이제 벌써 한 15년치 시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2010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왔던 이제 테마가 전략물자였죠. 전략물자. 그래서 전략물자가 2010년도에도 한번 나왔고 2019년도에도 한번 기출이 됐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기출이 됐고 이 전략물자는 물론 2022년도에 기출이 됐긴 했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 러시아 전쟁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22년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전에 2019년도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때문에 그때도 이슈가 돼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로 전략물자 파트에서 아직까지 안 나온 부분들도 많고 또 중복적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지금 대외무역법만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요 전략물자입니다. 전략물자. 그래서 어쨌든 2010년도에 들어왔고 대외무역법이 3번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전략물자는 무조건 1순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염두를 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010년도에 나왔던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의 필요성이랑 발급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개정들이 많이 되긴 했죠. 개정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로 뭘 정리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요때는 그때 당시에 법령으로 일단 기재가 됐고 지금 우리 새롭게 공부하시는 새로운 교재는 다 개정사항을 반영한 교재이기 때문에 약간씩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는 예상 문제랑 교재로 정리를 하시고 기출문제는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구나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이런 부분이 지금이 개정이 됐으면은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개정된 부분이 나오면은. 근데 일단은 요거는 뭐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수입 목적 확인서의 필요성은 그대로 예전이랑 동일하다라고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물자 관련돼서 이제 수입 목적 확인서의 필요성을 물어봤고 발급 요령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물어본 그런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략물자는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전략물자는 수출 허가. 얘는 정말 센 거예요. 막 핵무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어떤 원료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상황허가 대상 물품.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수출 허가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는 이제 상황 허가를 받아야죠. 상황 허가를 받는데 얘는 이제 뭐 대포가 되든지 미사일이 되든지 하여튼 이런 무기화 될 수 있는 전략물자보다는 그래도 강도가 조금 낮은 그런 물품들을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라고 하고, 원래 상황허가 대상 물품의 범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허가 대상 물품이라고 해서 다 상황허가 면제를 받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생긴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략물자 관련된 시험 문제니까 당연히 전략물자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면 법 19조 1항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의에. 자, 그래서 산통부 장관은, 자, 밑줄 치실게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등을 위하여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게 전략물자의 정의예요, 정의. 전략물자 관련돼서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서 이런 국제평화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 전략물자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디테일하게 쓸 필요는 없겠죠. 전략물자 관련돼서 지금 수입 목적 확인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간략하게 의의에서 이 정도 서술을 해주시고, 이제 수입 목적 확인서. 자, 수입 목적 확인서는 수입을 할 때 자, 수입국에서 이제 받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전략물자, 이제 반대의 경우, 전략물자를 어떤 수입자가 수입하려고 해요. 수입하려고 하면은 국내에서 전략물자 수입하려는 사람이 산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가지고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수입해가지고 핵으로, 미사일로 만들 예정이 아닙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보통 수출국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출국에서 수출국에서 수출할 때, 야, 수입 목적 확인서 받아와. 그래야 수출하게 해줄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입 목적 확인서의 정의 자체는 우리 대외무역법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입 목적 확인서라는 정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 규정에. 그래서 밑줄 치실게요.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한 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누가 확인해준다? 정부가 확인해준다. 정부가 확인해주는 서류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대무협법상의 수입 목적 확인서에 대한 내용만 쓰는 것보다는 수입 목적 확인서 물어봤으니까 이런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있는 내용도 가져다가 쓰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었겠죠. 네. 자, 그래서 키워드는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서약, 목적, 서약, 그리고 정부. 이렇게 세 개가 키워드다. 아,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러이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것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구나.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조금 더 암기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필요성 물어봤으니까 왜 전략물자를 수입하는지 정부가 미리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밑줄 치실게요. 대무협법도 그렇고 외국항공법도 그렇고 좀 문장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밑줄 쳐드린 거 위주로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범주를 넓혀 나가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이러한 어떤 필요성 뭐 이런 것보다는 몇 개 쓰시오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생략이라기보다는 좀 압축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통부 장관에게 수입 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 목적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까지. 이게 필요성이죠. 이게 필요성. 자, 발급 요령은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절차 써주시면 돼요. 절차. 자, 그래서 자,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그다음 밑줄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밑줄은 치지 말고 신청을 받은 산통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장은 자 7일에 동그라미. 그 다음 밑줄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까지 보실게요. 다만 이하는 다만 수입 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요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기에 좀 애매한 거. 산통부 장관은 아무래도 거의 무역과 관련된 업무들을 좀 보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거나 그 물품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다른 기관에다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겠죠.